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수집 파트 2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비활성 상태의 포렌식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이에 사용되는 용어 중 쓰기 방지 장치나 이미징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활성 상태 시스템이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비활성 상태 시스템을 분해해보면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비활성 상태 시스템에서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와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비활성 데이터입니다. 포렌식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억 장치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분석 과정 중에 데이터가 손상되면 다시 원본을 복제하여 분석하면 되지만, 원본을 그대로 분석하다 손상되면 무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매체를 복제하여 분석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저장 매체를 복제해주는 도구 중 하나인 팔콘입니다. 저장 매체를 복제하는 방법은 클로닝과 이미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제하고자 하는 저장 매체 원본과 동일한 또 다른 저장 매체의 원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행위를 클로닝이라 말합니다. 클로닝을 하면 원본과 사본의 저장 매체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본이 되는 저장 매체가 초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복제된 이후의 원본의 데이터인지 그 이전에 남아있던 데이터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클로닝할 때는 사본이 되는 저장 매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징은 저장 매체 원본을 적당한 크기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이 저장 매체를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유사하여 이미징이라 말합니다. 포렌식 분석 도구는 이렇게 분할하여 복제된 파일들을 마치 하나의 저장 매체처럼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도구가 생성하는 파일은 나름대로의 포맷이 있습니다. 이미징 파일의 포맷에는 뒤에서 배울 이제로원, 로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저장 매체를 이미징하면 클로닝했을 때와 같이 사본 저장 매체를 초기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본 저장 매체의 미할당 영역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상관없이 이미징된 파일들만 재조합하면 원본 저장 매체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지 과정은 저장 장치를 비트 스트림 단위로 표현하여 적정하게 분할하여 각각의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지 파일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로우, 이제로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미징을 하면 저장 장치 및 이미징 관련 부가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생성할 때 해당 파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 개요, 이미징 작업을 한 사람, 원본 저장 매체의 해시값 등을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증거물 공유 및 분석 작업, 그리고 협업까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압축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면 저장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축 없이 이미징을 수행할 경우 대상 저장 장치의 용량만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기가 같거나 더 큰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미지 파일의 포맷 종류입니다. 세 가지의 대표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먼저 로우 형태는 DD라고도 불리며 원본 비트 스트림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디스크를 덤프한다고 하여 DD라는 약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로우 형태는 클로닝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대표적인 포렌식 종합도구 인케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인 이제로원이라는 이미지 포맷입니다. 이제로원은 압축 및 암호화, 무결성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표준으로 제한된 이미지 포맷으로 AFF4가 있습니다. AFF4 역시 압축 및 암호화, 무결성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형태로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지만 포맷이 복잡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장 매체 전체를 복제하여 압수하면 사건과 무관한 데이터까지 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파일을 복사하면 복사된 파일의 생성 시간은 복사된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미할당 영역에 있는 삭제된 파일도 복사할 수 없습니다. 원본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복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선별 이미징입니다. 해당 수집 방법은 저장 장치 내 복제하고자 하는 파일, 디렉터리 임의 범위를 지정하여 단일 또는 분할 이미지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때 이미지 파일의 종류에는 L01, LX01, AD1, AFF4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별 이미징 수집 방법은 필요 데이터만 선별하기 때문에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고 저장 장치 및 이미징 관련 부가정보 관리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으며 압축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여러 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제에 앞서 대상 저장 장치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에 다른 데이터가 덮어 써지면 영원히 복구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복제하기 전에 원본에 어떠한 데이터도 써지지 않게 하는 쓰기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쓰기 방지 기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드웨어로 제작된 쓰기 방지 장치인 포렌식 브릿지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태블루사에서 제조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브릿지란 조사 중인 저장 매체와 조사자와의 컴퓨터 사이에 설치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통해 조사자는 대상 저장 매체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지만 저장 매체의 어떠한 데이터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대상 저장 매체에 쓰기 명령을 내려도 데이터가 써지지 않아 원본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쓰기 방지 장치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장착되는 저장 매체를 읽기 전용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파일은 레지스트리에 적정하게 값을 설정하면 부착되는 USB를 쓰기 방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로에 존재하는 라이트 프로텍트 값을 1로 변경해주면 쓰기 방지 기능이 켜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경로에 스토리지 디바이스 폴라이시스가 없을 경우 새로운 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켜져 있으면 USB를 포맷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쓰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경고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더 이상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화면은 테스트 USB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것에 실패한 화면입니다. 다음은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시작 실행에서 gpedit.msc를 실행시키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탭에 진입해서 WPD 장치 쓰기 권한 거부라는 설정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저장소 클래스에 대한 쓰기 권한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장치에 대해 쓰기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포렌식 조사에 앞서 대상 저장 장치의 보존을 위해 다양한 쓰기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미징을 진행할 때는 어떠한 도구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징을 수행하는 장비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로는 태블루사의 TX1, 앞에서 이미징을 소개할 때 보여드렸던 팔콘 네어, 아톨라사의 태스크포스, IM 솔로 포지 3 플러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전문 도구들은 쓰기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 중 TX1과 팔콘 네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징 장치 중 태블루사의 TX1은 다음과 같이 소스 측과 데스티네이션 측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미징 도구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스 측면은 수사 대상인 원본 저장 장치를 연결해주고, 데스티네이션은 사본을 저장할 저장 장치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후 우측에 존재하는 UI를 통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징 장치 중 팔콘 네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콘의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을 제공하고, 밑으로는 데스티네이션과 연결할 수 있는 USB 3.0 인터페이스도 제공해줍니다. 뒷면을 보면 전원과 HDMI선, 펜, 네트워크 포트가 있고, TX1 기기처럼 양측면의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팔콘 네오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터치 스크린을 통해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터치 스크린의 초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화면에는 전체적인 작업 상태, 즉 원본에 대한 작업의 종류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원본과 사본에 대한 정보, 또 기타 이미징 시 필요한 설정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작업 종류를 설정하기 위한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화면입니다. 전체적인 작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크 이미징, 파일 검색 및 추출, 파티션 이미징, 네트워크 트래픽 이미징, 디스크 복제 이미지 복원, 모바일 이미징, 이렇게 총 7가지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징 시 필요한 여러 설정 값을 정해줍니다. 이때 설정 값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사건에 대한 설정과 이미징 파일 자체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설정은 작업 파일명, 증거물 번호, 사건 아이디 및 분석관, 상세 노트 정도로 기록할 수 있고, 이미징 파일에 대한 설정은 지원 파일 포맷과 분할 파일 크기 그리고 압축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이미징 도구인 액세스 데이터사의 FTK 이미저를 소개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FTK 이미저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실행시키면 다음 화면을 만나볼 수 있는데, 파일 탭에 크리에이트 디스크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포렌식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소유하신 USB를 쓰기 방지 처리 후 FTK 이미저로 이미징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USB를 컴퓨터와 연결하신 뒤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킵니다. 앞서 배운 내용처럼 스토리지 디바이스 폴라이시스의 라이트 프로텍트 값을 쓰기 가능 상태를 의미하는 0에서 쓰기 방지 기능을 켠 상태인 1로 변경해 줍니다. 이후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한 뒤 다시 해당 USB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파일의 이름을 바꾸려고 할 경우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려고 할 때 마우스 우클릭을 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새로 만들기라는 기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에 있는 새 폴더를 클릭하더라도 아무런 폴더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셨다면 올바르게 디스크에 대한 쓰기 방지 처리를 완료하신 것입니다. 이후 FTK 이미저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앞서 FTK 이미저를 소개해드릴 당시 말씀드린 대로 파일 탭을 클릭하신 뒤 Create Disk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다음 소스 저장 장치의 타입을 선택해줍니다. 이후 셀렉트 드라이브 과정에서 이미징하고자 하는 디스크를 선택해줍니다. USB 외 다른 종류의 저장 장치 또한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Create 이미지 단계에서 Add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원하는 이미징 파일 포맷을 설정합니다. 해당 이미징 파일에 대한 부가 정보를 기입한 뒤 생성할 이미징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설정해주고 분할 여부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미징 생성을 진행합니다. 이미징이 완료되고 이미징 파일 생성을 확인하신다면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체적으로 비활성 상태가 무엇인지, 이미징이 어떠한 것이고 이미징 기법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이미징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선택 시 고려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무결성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쓰기 방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징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저렴한 저장 장치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무결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법적 소송을 대비할 경우 쓰기 방지 기능이 내장된 포렌식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쓰기 방지 장치와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징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전문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입증된 만큼 복제 및 이미징 과정에서 수집 대상의 오류나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압축과 암호화 기능을 통한 증거물 보관의 효율성, 기밀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활성 상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